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이니셜 D 성지순례 7번째. 이제 벌써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과연 7번째 얘기는 어디서 펼쳐질까요? 다카하시 료스케, 다카하시 케이스케, 다카하시 형제의 팀 레드선즈의 홈코스가 바로 아카기죠. RX7으로 대표되는 다카하시 형제의 홈코스인 만큼 제가 못 빌린 RX7 FD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이니셜 D 아케이드 스테이지에서 아키나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제 생각엔 아마 투탑을 달리는 곳이 이제 아카기였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원작에서는 이 레드선즈는 자기들의 홈코스에서는 배틀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개똥 같은 자존심을 부리기 때문에 막상 이거 아카기에서는 비중 있게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판에서의 인기와 이 원작에서의 비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아카기는 아케이드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곳을 홈코스로 달리는 차가 왜 RX7인지, RX7은 어떤 차인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면서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이야기하면서 달려보도록 하죠. 이니셜 D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뭔 전쟁신이 나오나 의아하실 텐데, 제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 아카기의 이름을 바로 여기 아카기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항모의 이름을 따올 정도로 묘기와 더불어서 나름 예전부터 인지도 있는 명산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아카기 항공모함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에 보기 좋게 개박살나면서 이후 태평양 전쟁의 승기는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었죠. 꼴 좋습니다. 아카기도 주행하는 내내 아쉽게도 비가 계속 내리네요. 정상 스타트 지점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첫 헤어핀 이후로 굉장히 타이트한 코스가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아카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너 직전에 자꾸 차가 꿀렁꿀렁 거리는데, 이게 바로 일본의 과속방지턱이에요. 한국처럼 차량 하체가 다 박살나는 그런 황당한 설치물이 아니라 시속 5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스무스하게 꿀렁거리는 정도지만, 그 이상이라면 차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장치죠. 차를 아무리 잘 타도 여기서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유독 아카기만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많은 이유는 이전부터 워낙 유명한 와인딩 명소였기 때문이라네요. 앞서 소개한 고객길들보다 접근성이 월등히 좋으면서 보시다시피 통행량이 적어서 파시리아들이 달리기 굉장히 이상적인 코스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과거 지진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을 때 재건을 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든 못 달리게 시설들을 깔아놓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과격하게 달리는 차량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니셜 D 생각하면서 마실주행하는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주행을 이어가면서 86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니셜 D에서 또 다른 주인공은 왜 RX7일까라는 의문점에 답해보도록 할게요. 마츠다 RX7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100이면 100, 누구나 로터리 엔진을 말할 겁니다. 로터리 엔진을 먼저 소개하자면은 바로 이게 로터리 엔진인데요. 정식 명칭은 반켈 엔진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엔진은 실린더에서 연소로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을 크랭크 샤프트를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방식이지만, 로터리 엔진은 말 그대로 둥그스름한 삼각형의 로터가 회전하면서 상하운동, 회전운동 변환이 아니라 그 자체로 회전운동을 합니다. 때문에 레이싱에 적합하게 고회전을 쥐어짜내기 굉장히 편하고요. 회전 질감 또한 끝내준다고 하죠. 또한 굉장히 적은 용적, 적은 배기량으로 고출력을 뽑아내기 때문에 엔진 자체의 부피와 무게 또한 굉장히 작습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롱노즈 쇼테크라는 프론트 미드십 후륜 구동의 RX7 차체에
부피가 작고 가벼운 로터리 엔진의 조합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순정 상태에서의 코너 웨이트만 봐도 전후 무게의 배분이 끝내준다고 하네요. 물론 이니셜 D에도 S2000 같이 밸런스 끝판왕 차량이 나오지만 RX-7은 밸런스도 좋고 로터리 엔진은 터보라서 출력 또한 무지막지하게 뽑아낼 수 있죠. 밸런스와 파워 그리고 가벼운 차체까지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차량이 바로 이 RX-7입니다. 직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GTR R32와 케이스케 배틀에서 요스케가 케이스케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FDA 최대의 무게는 뛰어난 선의 스피드다. GTR을 파워로 승부하려고 했다가는 지고 말 거야. 로터리 엔진을 쓰는 레이서의 생명은 코너링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코너링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소리지만 파워로 승부를 한번 해볼까 할 만큼 파워가 나온다는 소리기도 하죠, 이 말은. 물론 RX-7도 장점만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바로 끔찍한 메인터넌스. 일반 엔진들은 피스톤 링으로 실링하면 끝이지만 로터리 엔진은 로터 끝에 실과 그리고 로터와 맞닿는 챔버의 실, 밀봉해야 될 부분들이 기존 엔진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다 보면 이곳의 실들이 마모되게 되고 결국 약해져서 연소실에 누설이 생기죠. 그만큼 출력도 떨어지고 안 그래도 끔찍한 수준의 연비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엔진 오버를 자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5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5만 킬로미터마다 엔진을 뜯어가지고 오버를 해야 된다는 게. 이니셜 D에서는 근데 이게 어쩌면은 단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니셜 D 내부에서는 그 어떤 차량도 뭐 메인터넌스로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부잣집 아들들인 다카시 형제인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타는 86만 해도 정말 조지고 타면은 지난 1년간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겼는데 말이죠. 이니셜 D의 운전은 현실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얘네들이 차 타는데 들어가는 돈이랑 메인터넌스는 좀 판타지 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역을 빼버리면은 최선의 차가 이니셜 D 내에서는 RX-7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하는 다카시 형제는 RX-7을 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카기 주행도 끝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 5연속 헤어핀. 여기도 초반부와 더불어서 아카기의 상징적인 그런 코너죠. 사실 아카기산이 해발 1800m가 넘는 꽤 높은 산이라서 아케이드판에서 피니시 지점도 여길 지나도 한참을 더 내려가야 돼요. 실제로는 처음 저도 여기를 올라올 때 올라오다 한참을 올라와도 내가 아는 그 아카기 코스가 안 나와서 좀 놀랬어요. 자, 이제 아카기를 마치고 남은 고갯길은 두 곳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니셜 D 성지순례에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